자, Q. 네. 질문 한번 드릴게요. 2차 시험 심층 면접 이거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로? 한 단어로 표현하면. 사실 저러면 자기는 알고 있으면서 쉽다고 생각하면서 왜 우리한테 이렇게 이런 걸 고민하게 하냐. 그렇지 않으면 머리가 지금 완전히 지금 이제 다 방전돼 가지고 생각할 틈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지 말고 이 생각은 정답이 있는 생각이라기보다는 답을 맞추는 생각이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거나 지금 팍 떠오르는 거나 이런 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힌트. 4글자. 2차 시험의 핵심은 4글자로 정리할 수 있어요. 땡땡땡땡. 면접장에서는 말 안 하면 시간만 가고 점수를 얻을 수가 없어요. 뭐 같아요? 우리 누굴 뽑는 거죠? 유아교사를 뽑는 거죠. 근데 아무나 뽑을 수는 없잖아요. 어떤 사람을 뽑겠어요? 네. 유아교사다운 사람을 뽑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4글자로 하면 교사다움. 교사다움.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선생님들한테 어떤 면접 문제를 탁 던졌을 때 교사다운 답을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면접 문제에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물음을 줬을 때 선생님들은 유아교사다운 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면접관들이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사답지 못한 답을 했을 경우에는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겠죠. 드러내놓고 하진 않아요. 속으로 분명히 끌끌끌 혀를 찰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사다움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평소에도 늘 그렇게 고민해야 돼요. 이게 요즘은 이렇게 우리나라의 그 제도들이 대학 입시부터 시작해서 선발 제도다 보니까 점수화 시켜서 점수로 모든 것들을 하잖아요. 가끔씩 이제 뭐 우리 임용 끝나고 나면 뭐 어디 수석 배출, 차석 배출 그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좋은 점수를 얻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45명 뽑는데 44등, 45등으로 붙은 사람들은 부끄러워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오히려 더 교사다운 모습은 그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2차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면 선생님들이 보는 책, 보는 영상, 또 내가 답을 구성하고 스터디를 하는 그 내용들 이게 남달리 느껴질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남달리 느껴지는 나만의 그런 답에 대해서 내가 자부심이나 자신감이 없으면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자꾸만 눈치를 보게 돼요. 그 부분을 선생님들이 첫 번째로 마음속에 새기고 이제 이 강의를 출발할게요. 이제 가셔도 돼요. 뭐 가셔도 돼요. 자, 심층 면접의 핵심을 다시 표현한다면 아까도 말했잖아요. why도 중요하고 what도 중요한데요. 우리가 why하고 what까지만 가고요. 그 다음으로 how도 어떤 기술적인 걸로만 가요. 스터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걸로만. 그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how는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면접관들은 선생님한테 뭐라고 물어요? 너라면 어떻게 할 거야? 이거를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면 어떻게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뭐 이미 기출문제 같은 것들 보셨었잖아요. 그죠? 뭐 몇 개 이렇게 뭐 그냥 아니면 그 전에 혹시라도 뭐 1차에 대한 아픈 기억이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면접 문제를 보면 결국 물어보는 게 뭐냐 이거예요. 결국 물어보는 게 선생님 생각은 어떻고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 거의 대부분의 문제예요. 뭐 경기도교육청에 작년에 무슨 우영우에 있는 그런 대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대사를 알고 있냐, 그 드라마를 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보고 나는 어떤 생각이 들고 현장에서 아이들하고 햇살처럼 어떤 교사, 어떻게 하면 그런 대사에 있는 그런 대화처럼 그런 교사가 될 것인지에 대한 물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평소에 고민을 했던 사람이라면 난 이런 문제에 답하고 싶었어 평소에도 이런 생각이 들 거라고. 그런데 다들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야야야 드라마에서 면접이 나왔대. 이게 뭐 교사 면접에 이런 게 나와도 돼? 혹시라도. 아니면 어떤 사람은 나 그 드라마 보고 그때 야 그거 진짜 막 감명 깊게 봤던 장면인데 딱 면접에 나왔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평소에 무슨 생각을 했었느냐 그리고 뭐 어떤 답을 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너라면 어떻게 할래? 나라면 어떻게 할까?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해야 돼요. 스스로에게. 이제는 별거 아닌 걸로 이런 질문을 하셔야 돼요. 여기 노량진이잖아요. 저 옆에 노량진 초등학교가 있어요.
노량진 초등학교 정문 위에 보면 원화 모집이 플래카드가 붙어 있어요. 선생님들 그런 거 보고 지나가시면서 무슨 생각해요? 이거지. 아, 나 저 병설 유치원, 노량진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교사면 딱 좋겠다. 거의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지. 원화 모집 플래카드가 붙으면 지금 처음 학교를 시스템에 원화에 대한 유치원에 대한 뭐 안내 홍보도 할 거고 우리 유치원에 아이들이 몇 명이나 올까? 그렇지 않은데 애들이 없어서 여기나 그렇지 조금만 밖으로 나가봐. 유치원에 아이들이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럼 원화 모집 플래카드 보면 혹시 내가 만약에 발령받아서 갔는데 첫 해에는 그렇다 치자 이거지. 두 번째 해쯤 됐는데 원화가 없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선생님들이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거지만 그런 것들이 선생님들이 아, 저 선생님 진짜 열심히 유아교사가 되려고 준비했고 유아교사라면 모름지기 저런 고민까지도 유치원에서 내가 교육활동을 하는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이론에만 전념한 사람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아이들과 학부모들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는 마음가짐 이런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선생님들이 먼저 그런 생각을 시작해보고 물론 그전에도 다 하셨을 거예요. 아마 1차 공부하시면서도 중간중간에 때 되면 5월 달쯤 되면 아유, 애들하고 에버랜드에 가서 지금 튤립 축제를 가서 지금 한 놈이 어디로 사라질까 막 엄마들이 쫓아와가지고 이런 생각들 하셨다면 아마 그때부터 뭐 이미 오래전부터 유아교육과 전공하고 또 교생 실습하고 뭐 이런 그때부터 아마 그런 고민들을 하셨을 텐데 이제 그게 숙성돼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자, 왜 우리가 2차를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봅시다. Y부터 출발해 봅시다. 사실은 선생님들이 생각할 때 1차 시험으로 점수가 쫙 나오면 기준이 착착착착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사람을 성적으로 뽑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끝날 텐데 왜 굳이 2차에 경기도 같이 좀 더 복잡하게 그 다음에 수업 실현도 하고 이렇게 할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관점을 합격으로만 들어가다 보니까 뭘 준비해야 되는지 자꾸만 여기에만 집중한단 말이에요. 근데 2차 시험을 왜 이런 식으로 할까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 대한 대비가 된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뭘까요? 대표적인 게. 뭐 유아교사 전문성이 있는가? 그죠? 그 1차 시험 봤잖아. 일단은. 일정 부분. 또 어떤 게 있을까? 유치원 현장이 만만치가 않은 거야. 이거 아무나 뽑아놨다가는 제대로 못한 거야. 그러니까 그걸 왜를 생각해서 만만치 않으니까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죄송해요. 제가 자꾸만 화면 밖으로 나가서. 만만치가 않아.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 뭔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겠지. 그러면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 뭔가가 what이란 말이에요. what. 그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 그랬잖아. 그럼 그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하지? 이제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Y를 먼저 생각하는 게 그런 면에서 본다면 거기서 출발해서 문제가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Y에서부터. 자, 유치원 현장에 가서 선생님들이 딱 맞닥뜨릴 수 있는 상황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그죠? 예, 수업하는 장면에도 있을 거고 뭐 관리자하고의 문제도 있을 거고 학부모 말도 못할 거고 아이들 매일 보니까 그 상황도 있을 거고 막말로 옆에 있는 동료 교사하고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그죠? 논술처럼 관점이 달라. 이렇게 논술 얘기하지 말까요? 예, 금기. 관점이 달라. 근데 같이 근무를 해야 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죠. 이제 Y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크게 세 가지 이유를 우리가 그렇게 들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진짜 교사로서 준비됐는가, 전문성이나 이런 걸 갖추고 있는가. 이게 우선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1차 시험도 그렇고 2차 시험에서도 그 내용을 통해서 준비된 사람인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현장이 진짜 어렵단 말이에요. 현장의 상황들이 그냥 공부 잘하는 사람만 뽑아놨더니 유아교육 전공 이론이나 지식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막상 사람을 대하거나 아이들을 대하거나 하는 모습은 영 아니야. 맨날 솔직히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우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관리자가 아이들을 이렇게 유치원을 운영하는데 선생님을 관리하는 게 더 어려워.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뿐이겠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가 거기에 대비된 게 없으면 어렵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들이 또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또 하나가 있을까요? 또 하나. 이제부터 2차에서 정말 많이 얘기할 것이 그거예요. 선생님들이 이쪽에 계시니까 저 화면을 보면 제가 지금 이상한 데를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 이쪽에 계시면 좋을 텐데. 교사 연수 가보면 교사 연수 가면 선생님들은 다 출입문 근처에 앉아 계세요. 중간중간에 막 나가려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절로 옮기시면 제가 이렇게 하니까 화면에 안 보이게 밑으로 쓱 이렇게 가셔도 되고 아무튼 저와 선생님들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마지막에 중요한 게 뭐냐면 앞으로 2차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얘기할 건데 이것 때문에 그래요. 교육은 어디를 준비하는 거예요? 네, 미래를 준비해요. 지금 당장 우리는 가서 해야 되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아이들의 지금뿐이 아니라 지금부터의 앞으로를 준비하는 거예요. 유치원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하는 일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정부에 나오는 정책들 보세요. 전부 다 지나간 정책이에요?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이때 정책이에요? 아니잖아요. 2020년도 아니에요. 그죠? 2030년을 내다보고 2040년을 내다보고 2050년을 내다보는 그것들에 대한 대비란 말이에요. 예. 뭐 디지털, AI 이런 얘기 왜 하느냐 이거예요. 다 미래를 위한 준비거든요. 그만큼 교육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유아들한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 아이들이 어떻게 유치원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초등, 중등, 그다음에 어른이 된 이후의 삶에도 영향을 줄 테니까. 더 중요한 건 국가 차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관리하고 시험을 볼 때는 이 선생님들이 앞으로 미래의 대한민국 교육에 대한 책임을 질 사람들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미래에 대한 이런 우리의 정책이나 방향에 동참해 줄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본단 말이에요. 예. 정말 선생님들 이제 3가지 얘기했으니까 빨리 정말 죄송해요. 예. 가방은 나중에 가져와야 되니까 필기구만 가지고 가시면 돼요. 네. 그래서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제 시선이 아주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예. 생방송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주. 예. 이상가족도 나오고. 그래서 첫 번째는 선생님들이 전문성, 인성, 교사다운 모습, 교양 이런 것들을 골고루 갖춘 사람인가를 보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유치원 현장의 현실, 갈등도 많고 교사들에게 요구되는 역할도 많고 그런 갈등이 대부분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들이 대부분이고, 이제 제가 이제 뭐 논술 강의도 같이 하니까 논술에 나온 것처럼 얘기하면 저런 학교 현장의 문제 중에 특히 이제 부모들이 걱정하는 게 뭐예요? 아이들의 안전, 그죠? 다툼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런 것 때문에도 우리가 선생님들이 2차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사실은 이론 1차 준비하면서는 저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우리가 고민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2차는 현장에서 우리가 실천적으로 써먹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다음에 세 번째는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만큼 우리 교육이 미래를 지향해야 되고, 사실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얘기 종종 들어보셨죠? 2차 준비하면서 또 진짜 많이 들어야 될 얘기들이거든요.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면 굳이 지금 교육할 필요 있어요? 얼마 있다가 망할 것 같아. 그럼 굳이 뭐 우리가 열심히 임용 준비할 필요 있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발휘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발휘해서 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고 또 각자의 삶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하지 않을 수 없고, 그게 교육의 역할이고 유아교육의 역할일 수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런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면접 문제에 나온다고요. 봄날의 햇살 얘기했잖아요.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거나 선생님으로부터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거 자꾸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제 서울시하고 경기도, 세종 정도만 자체 출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평가원에서 이제 공통되게 물어보죠. 그럼 평가원에서 물어보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가장 기본적인 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정책에 기반한, 정책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정책에 기반한 거예요. 선생님들이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책이 유치원에서 실현됐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합니다. 그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Y를 출발하면, 그 Y로 출발하면 거기서부터 나오는 문제들이나 상황들이 뭔지를 알고, 그 다음에 그걸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를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이론적인 부분들은 제가 그동안의 강의에서 이런 부분을 시간을 많이 뺏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쓸데없다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굳이 여기까지 고민할 필요는 없는 거라서 인재상이 이렇다라는 걸 알아요. 왜 Y로 갔냐? 그 이유를 알아야지 어떤 주제가 중요하고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알 수 있고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Y는 What으로 이어지고 그 What은 How로 연결된다. 결국 현장에서 마지막으로 손발이 돼서 내 생각으로 움직이는 이 How는 선생님들이 이제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합격하려고 답만 입으로만 막 열심히 말씀하시는 선생님들, 사실은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은 그렇게도 준비할 수 있겠지만 막상 그걸 계속 2달 동안 공부하면서 나도 모르게 사실 여기에 싹 트는 게 있어요. 의외로 선생님들이 이 기간이 교사가 되려고 정말 밀도 깊은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어떨 때는 이런 것까지 고민해야 되나? 아니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나? 이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건데 유치원에 가면 내가 이런 장면에 맞닥뜨릴 수 있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고민해 두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선생님들이 생각할 때 좋은 교사, 유치원 현장이 도대체 어떻길래, 교육은 왜 중요한가? 이제 스스로에게 자꾸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이런 질문 잘 안 던졌단 말이에요. 선생님들이 외웠던 걸로 답할 수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누구의 생각이에요? 선생님들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에 나와 있는 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생각할 때 좋은 유치원 교사는 어떤 사람인가? 선생님이 생각할 때 유치원 현장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유아교육이 왜 중요한가? 유아교육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유아교육이 중요하지도 않은데 우리가 굳이 유아교사가 되려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유아교육 정말 중요하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중요하죠. 대학교육도 중요하고 직업교육도 중요하고. 그런데도 우리는 유아교사로서 그런 많은 교육들, 다양한 교육들 속에서 유아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절실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얘기하시라면 얘기하실 수 있겠어요, 선생님? 선생님은 지금 대학교 다니는 곰 한 마리를 여기다가 데리고 오셨네.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한번 물어볼 수 있죠. 왜 면접을 강화했다고 생각하는가? 선생님들이 왜 면접 2차 때문에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는가? 이제 여기서 좋은 인재들 중에서 더 좋은 인재를 뽑고 싶어요. 더 좋은 인재를.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 떨어뜨릴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를 또는 지금 교사를 준비하고 있는 많은 선생님들은 다 교사가 되고 싶은 좋은 인재들 중에 하나겠죠. 그렇다면 그냥 아무나 뽑았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잖아요. 또 공정한 시험에 어떤 룰이 있으니까 그 좋은 인재들 중에서 더 좋은 인재를, 그러면 더 좋은 인재는 어떤 인재인가를 생각해 보면 조금이라도 더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사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확고한 신념 같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 교사가 무슨 관점이 있고 교사가 무슨 신념이 있고 교사가 무슨 가치관이 있고 그게 뭐가 중요해? 점수만 중요하지. 이런 사람들이라면 현장에 가면 분명히 어떤 난관에 부딪혔을 때 해결책을 그렇게 이론적으로 찾아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제 평소부터 내가 정말 유아교사가 되고 싶다라고 고민했던 분들은 유치원 교생 실습부터 아니면 주변의 유치원 선후배들 통해서라도 어떤 선생님들이 진짜 좋은 선생님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진짜 많이 할 거거든요. 대한민국 누구도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지 않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정말 좋은 선생님이 되려고 그런 이유에 대해서 잘 아셔야지 준비도 잘하고 아까 교사다움에 대한 마음의 생각도 준비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책을 봐야 되느냐 이거 중요하긴 하겠죠. 왜냐하면 그 책을 보면은 혹시라도 면접 준비에 도움이 될까. 근데 어떤 책을 보든지 대부분 다 선생님들이 공부하고 준비해야 될 그런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 어떤 책이 전부를 다 섭렵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일 좋은 책은 뭐냐면 내가 교사가 되려고 하면 교육청에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를 알면 돼요. 그 교육청에서 뭘 하고 있는지가 유치원에서 내가 해야 할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책들도 있고 그런데 정리하는 책을 공부하면 처음에는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수월하고 좋아요. 근데 시작하다 보면 나중에 보면 그렇게 해서 공부를 쉽게 하면 잘 내면화되기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자꾸만 찾아보고 고민해보고 친구들하고 이야기해보고 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2차 강의에서 선생님들하고 하면서 느끼는 점은 뭐냐면 처음에는 선생님들이 자꾸만 답을 알려달라고 해요. 답을 알려달라고. 근데 답은 알려주면 다 똑같이 하면 전국에 있는 교사를 다 AI 기술을 접목한 로봇으로 대체해도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요즘 챗 GPT한테 질문하면 웬만해서는 답을 차차차차 내고 AI 어떤 애들의 기술이 더 발전하면 발전해서 사람의 감정이나 이런 것까지도 읽어주려고 하고 속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기술에 대체했을 때 이론과 지식으로만 정보로만 가지고 접근할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 그런 어떤 행위를 직접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이 필요한 거죠.